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이 최저임금 시급 10,000원으로 올리자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알바노조의 이혜정 사무국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알바노조 언제 만들어졌어요? 저희는 작년 8월 7일에 이제 노동부로부터 설립 허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됐군요. 네. 조합원은 몇 명이에요? 한 250명가량 됩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이면 누구랑 교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랑 교섭해요? 사장님이랑 이제 교섭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알바 노동자들이 워낙에 이제 사장님이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뿐 아니라 그 알바 노조 250명은 뿔뿔이 다 다른 직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직장에 그러니까. 다니고 있어서 사실 교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예를 들면 어떤 교섭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알바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뭐 사장님에게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부당하게 잘린 거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다시 일할 거다. 복직시켜 달라.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 기업이었는데 거기가 또 직영점이어서 그래서 거기는 이제 본사랑 이제 교섭을 하면서 다른 매장으로 전환 배치해 달라. 그 직원 거기는 일하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다른 점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알바노조가 대행해서 대행이라보다는 이제 당사자랑 같이 그렇죠. 위임받아서 같이 하고 있었죠. 아, 그렇군요. 전국적으로 지금 알바 하시는 분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사실 정확한 추산은 어려운데요. 예전 현대경제연구소 자료를 보면 한 5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 굉장히 많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 알바생들이 바로 대부분이 최저임금 적용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저임금. 시급 5,210원입니다. 올해. 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처벌받게 돼 있죠? 그렇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작년 고용노동부가 이제 매년 자료를 발표하는데 지난 3년 동안 뭐 위법 사례에 대한 적발 건수가 뭐 거의 뭐 조사하면 10건 중에 9건이고 뭐 2만 건 정도 되는데 사실 처벌 건수가 보니까 12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근로감독관 자체가 너무 모자라니까 처벌을 안 하고 그냥 솜방망이 처벌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합의를 봐라. 근로감독관 자체를 이렇게 종용한다든지 그런 일이 훨씬 비일비재하고요. 정말로 이렇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럼 알바노조가 파악할 때 지금 전국적으로 한 500만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시급을 받는 게 몇 %쯤 된다고 보세요? 사실 실제 파악이 어렵죠? 어렵죠. 노동부 국가도 모르는 것을 저희가 알기는 되게 힘들고요. 이게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통계청에서 내는 통계가 한 258만쯤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4대 보험 같은 걸로 파악이 되는 사람들이고 알바는 이제 전혀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도 한 400만은 넘지 않겠나.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 미만을 받는 사람들이 400에서 500만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법연수원 이건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사법연수원 구내식당하고 카페에서 일하던 이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이분들이 최저임금 밑도는 임금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 그리고 것들이 또 게다가 정황에 포착됐죠. 체불까지도 했고. 그렇죠. 알바노조가 여기 직접 개입하고 있다면서요? 네네네. 지금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오늘 교섭이 있었어요. 아직 이제 안 끝난 것 같고 이제 상황을 전달 못 받았는데 사실 국가기관이라면 더 다른 그냥 사업장보다 더 모범적으로 당연하죠.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교섭을 좀 회피하고 있고 잘 안 하고 있고 노무사에게 모든 걸 위임하려고 하고 자기들은 빠지려고 하고 이게 사법연수원이 직영하는 구내식당이에요? 아니면 어디 그것도 이제 법인을 따로 내서 마치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 사법연수원에 고용을 같이 되어 있고 그 법인의 대표자가 사법연수원의 수석 교수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사업자 번호가 따로 있으니까 우린 다른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불성설이죠. 이 정도니까 국가기관조차 최저임금을 안 지키고 있으니 참 걱정입니다. 그나저나 5,210원 시급 5,210원. 그래서 하루에 뭐 7, 8시간 일한다. 이건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생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일반 노동자들한테도 최저임금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8시간 이렇게 근무하면 월급이 얼마쯤 나오는 거죠? 108만 원입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했을 때 108만 원. 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네. 이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죠? 이제 공익위원, 이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 27명이 이제 논의를 하는데 예. 이제 얼마 전에 첫 회의가 열렸어요. 예, 예. 첫 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보통은 서로의 안을 가지고 와서 요번에 이제 노동계에서 6,700원을 요구를 했고 6,700원. 네. 사용자위원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는데 연초에 5,33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뭐 이런 정도의 의견을 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굉장히 격차가 큰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정해지는 과정은 사실 국민들은 알 수가 없고 이제 근로자위원이 한꺼번에 퇴장을 하거나 경영자위원이 이제 퇴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쪽이 퇴장을 해서 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고 나면 사실 국민들은 통보받는 거죠. 맞아요. 매년 이 논의 뭐 저도 지켜봐서 압니다만은 항상 처음에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좁혀져서 네. 대체로 보면 평균 잡기는 뭐 합니다만 한 7, 8% 인상? 한 4, 네. 5%에서 7%. 작년이 이제 7.5% 그렇죠. 인상인가 그랬죠. 7, 8% 인상. 대략 그런 정도 선에서 이렇게 가는 것 같던데.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노동계에서도 6,700원을 지금 어찌 보자면 이제 상당히 강한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알바노조가 과감하게도 10,000원으로 올리자. 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저희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월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재생산하는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인 어떤 구조, 계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근거로 잡는 거는 사실 생계비예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노동계 쪽에서 낸 34세 미만의 이제 혼자 사는 단신 근로자들의 생활비가 189만 원이 나왔어요. 이제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되면 예. 이제 주 5일 40시간 일해서 209만 원을 벌거든요. 이제 새해 전 금액이죠. 예. 그래서 이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이 15시간, 18시간씩 막 알바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하루가 예. 24시간인데 그러니까 4시간 자고 계속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알바도 6년 동안 알바를 해서 한 학기 1년 등록금을 모아서 얼마 전에 다시 학교를 갔다 이런 분들이 막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인간적인 삶을 좀 개선하려면 최저임금이 대폭 오를 필요가 있다. 불가능하지 않다. 이미 다른 나라들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경기 부양에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활성화되고 내수가 활성화되고 계속 빚을 져야만 살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겠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네. 기준점을 삶을 재생산하는 생계비 네. 이걸로 잡아야 된다. 그렇죠. 외국에서 이런 논의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네. 실제 그래서 대폭 올린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 오바마 정부가 올해 연초 신년 연설에서 최저임금 지금 7.25달러거든요, 미국이. 예. 그거를 10.10달러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바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고. 이건 정부가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것이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경기 회복을 할 수 있는 오바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나라 정부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논의를 이제 EU에서도 하고 유럽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EU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가 돼야 된다. 한국은 38%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EU 차원에서 그렇게 60%로 정했고 예. 일본도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예. 이제 잘 사는 나라들만 이러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이런 요구들이 막 빗발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이제 66% 인상했고 이미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고 있다. 근데 이제 네. 한국이 좀 너무 더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까 그 평균 임금의 최저임금이 지금 38%? 네. OECD 평균으로 잡으면 대략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의 몇 %쯤 됩니까? OECD 평균을 내기 어려운 이유는 예.
사실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들도 되게 많아서 제도 네. 자체가 네네. 왜냐하면 그렇군요. 이제 산업별 노조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은 최저임금을 굳이 정하지 않아도 그렇군요. 산업별로 이제 임금을 다 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평균은 내기 어렵고 대략 그래도 최저임금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제 평균이 한 9,000원대 후반쯤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OECD 평균에서 우리가 국민소득으로 쳐도 한 중간 정도 되는데 그렇죠. 중간보다 조금 미치긴 합니다만은 네네, 그런데 9,000원대인데 우리는 5,210원이다. 네네. 갈 길이 멀군요. 그렇죠. 아마 제가 알기로 29개국 중에서 한 21위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최저임금 순위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요. 뒤에 있는 거죠. 소득에 예, 비해서. 예. 그런데 이 경청이나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것도 대폭 올리면 네. 기업들이 고용에 부담을 느껴서 결국은 고용이 오히려 줄어든다. 네. 그게 더 부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것을 사실 진실의 반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중소기업이 힘든 이유는 대기업에 이제 중소기업 다들 납품을 하잖아요. 네. 근데 대기업에서 납품 단가를 올려주지 않고 이렇게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올해 초 작년 해갖고 을들의 이런 비명으로 예, 예, 나타난 예. 거고. 예. 근데 이런 납품 단가에 대한 조정은 하나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현실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중소기업을 빌미로 잡아서 예. 이제 올리면 이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이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예. 사실 어불성설이고 뭐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이제 공공기관도 그렇지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곳들에서 최저임금이 올리고 좋은 일자리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그 대기업만 재벌이 되고 중소기업이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열악한 일자리가 되는 것을 또 막을 수 있거든요. 물론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네. 또 논리적으로 따지면 사실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대기업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 문제는 다른 문제고 다른 과제고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하나의 현실이란 말이죠. 네. 둘을 그냥 갖다 묶은 거 아닌가요? 묶었다기보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는 그런 중소기업도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전체적인 구조가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문제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 문제 저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중소기업이 너무 작아지고 재벌만 너무 커지고 중소기업에 오는 지원도 국가적인 지원도 없고 뭐 대기업만 계속해서 이제 계속 커져가고. 예, 그 동의합니다. 그거 네. 맞는 말씀이고 그 과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 조그만 무슨 라면집을 누가 차려서 네. 근데 아르바이트생을 써야 된다. 네네. 그 라면집 사장님은 사실 갑자기 올리면은 못 쓰잖아요. 그건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네. 자기 가게에 올 수 있는 손님도 늘어나는 거죠. 아, 반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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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가게들이 너무 힘든 거는 IMF 때 너무 힘들다고 했던 거는 예, 예. 손님이 안 와서잖아요. 아하. 손님의 주머니도 같이 두둑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저는 정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알바생의 알바 노동자의 비용이 올라가는 거지만 사실 내 가게에 올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소비할 수 있는. 예. 그렇게 치면 모두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구조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을 바꾸자. 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네. 한꺼번에 오늘 5,210원인데 내년에 10,000원. 네. 이건 충격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저는 좀 상징적인 액수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년 당장에 10,000원이 되기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국가가 그러면 오바마 정부처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얼마까지? 10,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생활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예. 1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은 상징적인 대국민 홍보전을 시작하신 거다.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 되겠군요. 네, 상징적인 의미 반, 이제 실제로 필요한다는 의미 반.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운동들을 펼치고 계십니까? 최저임금 10,000원 운동. 뭐 통칭에 제가 그렇게 붙였는데요. 예. 일단은 저번 첫 회의 때 갔어요, 저희가. 어떤 회의요? 그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원회? 네, 예, 전원 회의에 가서 올해는 경총에서 또 동결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최저임금 10,000원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좀 들어달라. 박준선 위원장님, 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해서 피켓팅을 하고, 앞으로 이제. 직접 만났어요? 네네. 이제 얼굴을 스쳤는데, 이제 경호원들이 막았죠. 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국면이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되는데, 예. 그때 이제 서울 전역을 돌면서 최저임금 10,000원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못해요?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이제 선거 후보자들한테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을 질의해볼 예정입니다. 예. 지금 제가 그 보도된 사진을 보니까 그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열리는 곳 앞에 쭉 네. 서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는 최저임금 10,000원 기대합니다. 이렇게 네네네. 하시고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에 동의하는 서명에 좀 동참해 주십시오. 네네. 그렇게 지금 호소했군요. 그렇죠. 근데 거기 심의위원 가운데 서명하신 분 한 분이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죠. 노동계 대표들도 서명 안 해요? 그분들은 못 만났어요. 왜요? 너무 일찍 쫓겨났어요. 그러셨군요. 집회 신고를 안 하고 가셨군요. 집회 신고를 할 수 없는 그 회의장 앞이어서. 네. 회의장 앞에까지 진격하셨군요. 네네. 그러다 진격했죠. 쫓겨나시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후가 되면 전국을 돌겠다.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출마자들한테 어떤 의견인지 묻겠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설명할 때 보통 생활임금이라는 표현을 네네네. 썼는데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아까 설명한 최저 생계비로부터 시작된 거랑 맞습니까? 네. 그 생활임금은 이제 지금 노원구, 성북구 등에서 하고 있는 이제 지방자치 조례인데요. 최저임금은 이제 국가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이 한국에서 사람을 고용하려면 이 정도 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거죠. 생활임금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고용한다면 이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게 충분히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인 생활임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 정부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한 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6,900원인가? 예.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이걸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노원구청. 유일해요? 현재로서? 이랑 성북구청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조례를 더 확장시키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각 야당,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이제 뭐 노동당, 뭐 통합진보당, 뭐 이런 정의당, 이런 데서는 이제 공약에 예. 이제 생활임금이 필요하다, 이런 공약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또 유럽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운동 가운데 이런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얼마의 돈을 주자. 네네. 그 이름이 뭐죠? 기본소득이요. 기본소득. 네네. 그건 뭐 어떤 겁니까? 기본소득은 이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예. 이 나라에 태어났다면. 예. 그래서 그 아무 조건도 없이 그 사람이 재벌이든 뭐 노숙인이든 뭐 아니면 뭐 여자든 남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예. 모두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정부가 재정으로. 네네 정부 재정으로. 그래서 이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사실 정부마다 다르긴 한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실행이 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뭐 국민 투표에 붙여진 얼마나 스웨덴의 경우가 있었죠. 네. 예. 나미비아 같은 데는 이런 실험을 했었고요. 예. 브라질도 이런 실험 볼사 파밀리아라는 실험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편인데요. 이런 소득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좀 더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막 김치도 없어서 막 굶어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예.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 또 생활임금, 거의 비슷비슷한 운동이에요. 네.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조금 아까 소개해 주신 그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노원구 성북구 맞고 지금 평균 임금의 58%, 이게 평균의 50% 플러스 서울 물가 8% 이렇게 정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10,000원으로 올리자라고 지금 대국민 홍보전을 시작하셨는데 네. 뭐 몇 년까지 10,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럼요. 그냥 어쨌든 뭔가 계획을 좀 내놓기 바란다. 네. 그 목소리로군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큰 성과 있길 기대하면서 네.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바노조의 이혜정 사무국장과 함께 최저임금 10,000원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